오늘 화학하고 지학 좀 볼 건데 화학은 지지난주인가 우리 월요일날 한번 해서 그때 조금 심화된 내용들 위주로 했었는데 그날 했던 거 주로 타겟이 용화여고였기 때문에 내용이 좀 비슷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은 오늘 보는 거는 학교 프린트에 나와 있는 내용 위주로 좀 보도록 합시다. 먼저 볼 거는요. 프린트에는 없는데 저번에 애들 필기해 놓은 거 보니까 대위결합하고 이런 얘기가 좀 들어가 있더라고. 그지?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볼 거고. 그다음에 용화여고 프린트 대부분 내용은 다른 학교 다 다루는 내용이어서 특이한 내용이라고 할 건 없는데 프린트 14페이지, 15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온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질 이름, 화학식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한글로 이름 쓰는 거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염화나 트륨에서 화학식으로 쓰는 것들이 있지. 다 암기해야 돼 이거. 방법이 없지 뭐. 그치?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문제 나올 수 있지만 특히 또 17페이지도 보시면은 우리 주변의 공유결합 물질에서 에탄올, 설탕, 뷰테인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일단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암기를 해야 되는 거 먼저. 그래서 자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 양이온하고 음이온들이 있는데 표 먼저 한번 다 알고 있을 거고 거기 적어놨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 것도 들어가도록 합시다. 일단은 중간에 표에 양이온 얘기 나오죠. 양이온이 있는데 양이온은 일반적으로 누가 금속이 양이온 되는 거죠.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 되는 거고 양이온들은 이름을 붙일 때 어떤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자, 금속 원소의 이름에다가 거기다가 이온이라는 그죠? 말만 갖다 붙이면 되지. 그래서 나트륨 이온, 은 이온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수소 이온, 그죠? H 플러스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트륨 이온, Na 플러스, 칼륨 이온, K 플러스. 자 이렇게 가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이 양이온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금속이 양이온이 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비금속이 양이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수소 이온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표의 맨 밑에 보시면 암모늄 이온이 있죠. 좀 이따 적겠지만 걔도 이제 비금속이 양이온이 되는 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은 이온, 그 다음에 리튬 이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온, 칼슘 이온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바륨 이온 이쪽에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철이온, 구리이온, 그 다음에 아연이온, 알루미늄이온, 그 다음에 암모늄이온.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예외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비금속으로만 되어 있지만 이온이 되는 경우. 자,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자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엊그저께 수업하는데 그걸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고.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이제 1조, 2조, 그다음에 13조 이렇게 갈 때 1조기에 있는 애들이 뭐가 되는 거야?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니까 얘네가 1가 양이온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튬 이온,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얘네들이 다 뭐야? 1가 양이온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2조기에 있는 애들이 2가 양이온 되는 거죠. 베릴륨은 잘 나오진 않으니까 마그네슘 이온이나 칼슘 이온이나 그 밑에 바륨 이온이나 이런 애들이 다 2조기에 해당하는 애들이에요. 2가 양이온들이죠. 그 다음에 13조기에 있는 애들이 뭐가 3가 양이온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이온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고.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죠? 그래서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추가적으로 볼 거는
여기 암모늄 이온이 있는데 자 얘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뭐를 조심하셔야 되느냐? 여기서 일단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온 결합 물질은 누구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보시면 이 암모늄 이온은 어떻게 얘 다 지금 비금속으로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예외적으로 NH4Cl 보통 얘가 많이 나오는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암모늄 이온하고 염화 이온 이거 다 비금속으로만 되어 있죠. 질소, 수소, 염소 다 비금속이잖아. 하지만 뭐라는 거야? 이온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치? 됐나? 그래서 우리가 비금속으로만 되어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됐나? 문제들 중에 그런 게 나올 수 있잖아. 뭐 물, 암모니아, 뭐 염화 암모늄, 염화 나트륨 이런 애들 나오고 다음 중에 이온 결합 물질은 몇 가지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그랬을 때 얘는 이온 결합 물질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좀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 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뒤에 가면 그 화학 결합과 물질의 성질 나오는데 그 중에 공유 결합한 물질들은 자, 얘네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수용액일 때 전기 전도성이 없죠.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대표로 누구? 산과 염기가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예외가 되는 게 산하고 염기가 있는데 보통 산으로 HCl 염화수소가 주로 문제 나오고요. 이 염기로 암모니아가 나옵니다. 염기는 얘밖에 없어요. 산은 얘 말고 뭐 HF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염기는 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액체나 기체로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뭐가 되면 수용액, 물에 녹으면 전류가 흘러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얘는 이제 가끔씩 문제 나옵니다. 우리 그 기출문제집에도 보시면은 영땡여고 해서 나와 있어, 그지? 녹화하는 거니까 학교 이름을 대면 안 되지. 자, 그래서 나와 있단 말이야. HCl로 예시가 나와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암모니아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 번 나오면 많이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치? 그래서 얘는 물에 들어가면 자, 물로부터 H2O로부터 수소 이온을 받아서 얘가 요렇게 암모늄 이온이 되는 거야. 이제 물 속에 이온이 있으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치? 그래서 요런 이제 예시가 될 수 있는 애들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으니까 요 암모늄 이온을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음이온 얘기 한번 볼게요. 자, 음이온은 자 이름은 어떻게 짓니? 원소 이름에서 일단 원소 이름에 소자가 있으면 빼요. 그지? 뭐 질소, 산소, 탄소 뭐 이런 게 있으면 그지? 소자는 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를 붙여? 화이온을 붙이거나 아니면 산이온을 붙입니다. 그래서 언제 화이온 붙이고 언제 산이온을 붙이느냐? 산소가 좀 그냥 일반적으로 화이온을 붙이는 거고요. 산소가 좀 많다 싶으면 산이온을 붙이면 돼요. 그치? 그래서 거기 한번 보면 제일 먼저 플로리나 이온 나와 있죠. F-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염화 이온 Cl-, 브로미나 이온, 그 다음에 아이오디나 이온. 일단 얘네들은 뭐예요? 우리가 할로제너스로 배웠던 17족에 있던 애들이죠. 그지?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애들이 1가, 2가, 3가 양이온 되는 것처럼 17족에 있는 애들은 뭐가 되겠어? 얘네는 1가 음이온이 될 겁니다. 가장 바깥쪽에 원자과 전자수가 7개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산화이온. 자, 그럼 얘 봐봐. 얘 플로린 화이온, 염소에서 소자 빼고 염화이온, 브로민 화이온, 아이오딘 화이온, 산소에서 소자 빼고 산화이온. 그죠? 그 다음에 황화이온. 얘네들은 대표적인 뭐예요? 16족에 있는 원소들이죠.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16족에 있고
이 16족에 있는 원소들은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이 되는 애들이에요. 마찬가지 얘기죠. 그지? 자, 그래서 요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수산화이온, 좋아. 조심히 들어가야 돼. 녹화하고 있어. 뒷걸음질 쳐서 조심조심 들어가. 글로 가면 카메라 건들면 큰일 나는데. 앞으로 좀만 당겨줘. 아니, 서영이가 좀만 앞으로 당겨줘. 오케이. 자, 그거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 있죠. 자, OH 마이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게 양이온에서는 암모늄 이온 빼고 나머지는 그 다 원소 한 가지로만 되어 있는데, 자, 여기부터 이제 좀 달라지죠. 자, 음이온은 여기 있는 애들은 원자 하나로 되어 있는 이런 걸 뭐라고? 단원자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OH 아니면 수산화이온이죠. 아니면 그 다음에 탄산이온 이런 식으로 죠. 원자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죠. 얘네가 묶여서 덩어리로 이온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고, 이름 짓는 것도 보시면 얘는 좀 특별하죠. 수산화이온이라고 얘기하는 놈인데, 얘를 보면 탄소에서 소자 빼버리고 산소가 3개 붙어 있잖아. 그럼 뭐를 붙인다고? 산이온을 붙인다. 그래서 탄산이온이 되는 거야. 자, 그 밑에 인산이온. 얘 마찬가지 인에다가 이제 산소가 여러 개 있으니까 인산이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질산이온. 그죠? 질소에서 소자 빼버리고 그 다음에 산소 여러 개 있으니까 질산이온이 되는 거야. 그죠? 이름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황산이온도. 자, 얘도 황만 있으면, 황 하나만 있으면 그냥 화이온이지만 산소에 여러 개 붙어 있으면 황산이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과망간이드산, MnO4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아세트산 이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이온들 또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뭐 조심해서 받을 거는 뭐냐면, 뭐 딴 거 별건 없을 것 같고요. 자, 뭐 아까 여기 뭐 17쪽에 있으면 1가 음이온 되고 16쪽에 있으면 2가 음이온 되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 얘 하나만 잠깐 봅시다. 얘. 나머지 애도 뭐 과망간이드산 이온이라든지 아세트산 이온이 문제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얘 하나만 조금 봅시다. 얘 뭐가 특이한 거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온 결합 물질을 쓸 때는, 그치?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쓸 때는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요? 양이온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음이온 순서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 쓸 때 NaCl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뒤에 쓰는 거죠. 그지? 예를 들어 또 수산화나트륨 그러면 NaOH 그죠? 나트륨 이온 먼저 수산화이온 뒤에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뒤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외적으로 요 아세트산 이온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 나트륨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CH3COONA 요렇게 써요. 얘는 음이온 먼저 쓰죠. 그러니까 아세트산 이온이 있는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음이온 먼저 쓰고 양이온 뒤에 쓰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게 다른 학교에서는 이렇게 뭐 아세트산 이온이라든지 과망간이산 이온까지 이렇게까지 얘기 잘 하지 않는데, 일단은 용어열고는 학교 프린트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관련된 특성들도 특이점들도 좀 같이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가서 이제 15페이지에 이제 화학식 이온 결합 물질들의 화학식을 쓰는 방법들을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요 얘기가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거죠. 양이온과 음이온 순서로 쓴다는 거, 그지? 물질 이름 쓸 때. 자, 그래서 자, 얘네는 화학식으로 쓸 때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화학식으로 쓸 때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양이온 플러스 음이온, 그죠? 요런 순서로 쓴다라면
얘네 이름이 뭐야? 우리가 쓸 때는 NaCl 쓰지만 읽을 때는 염화 나트륨 이렇게 있죠. 그지? 그게 얘 이름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름으로 쓸 때는 뭐 음이온 먼저 양이온. 그러니까 쓸 때는 양이온 플러스 음이온, 읽을 때는 음이온 플러스 양이온.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놔두시면 되고. 그래서 한번 또 써보면 1번에 자 질산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산은이니까 그죠? 뭐 먼저 반대라 그랬지? 쓸 때 읽을 때가 그러면 은이온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질산이온 쓰고 AgNO3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쓸 때랑 읽을 때가 반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염화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먼저 구리 먼저 쓰고 염화이온 나중에 쓰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들어가죠.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쓸 때 읽을 때가 이렇게 반대다라는 거고 두 번째라는 거는 뭐예요? 얘네 만나서 뭐가 돼야 돼? 중성돼야 되지. 그죠? 그래서 자 구리가 몇 가? 2가 양이온이고 염화이온이 1가 음이온이죠. 얘네가 중성이 되려면 구리이온이 하나에 염화이온이 몇 개? 2개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 쉽게 얘기해서 여기 요렇게 곱한 값과 요렇게 곱한 값이 뭐여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지. 합이 0이 되는 게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에서 질산은 같은 경우에는 은이온이 1가 양이온이고 질산이온이 1가 음이온이니까 그죠? 얘 한 개 있었으면 됐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AgNO3지만 여기는 CuCl2가 된다는 거. 이런 생략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순서로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밑에 좀 빠르게 써봅시다. 요런 조건들에 맞춰서. 해서 자, 수산나트륨 NaOH 그 다음에 아이오딘 하나. 이거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 거의 나오지 않죠. 아마 여러분 그 중학 때 앙금 배울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아이오딘 하나 같은 경우에는 염화나트륨 NaCl 그죠? 그 다음에 수산화칼슘. 자,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되죠. 수산화칼슘은 자 칼슘이온과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근데 얘가 얼마? 2가 양이온이고 1가 음이온이니까 얘가 한 개 있고 얘가 2개 있어야 되는데 자 요런 걸 우리가 뭐라 했어? 다원자 이온이라고 했죠. 다원자 이온이 그죠? 2개, 3개 있을 때는 뭐로? 덩어리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를? 괄호를 써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CA 괄호치고 OH2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쓸 때 조심하셔야 된다. 요런 걸로 이제 문제에서 아마도 기출문제집에도 그 용화연구 문제가 있을 텐데 그죠? 화학식 올바른 걸 찾아라.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이런 거 괄호 빼먹고 써서 함정을 파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문제 읽을 때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황화구리. 자, 이쪽에다 써볼게요. 황화구리. 그 다음에 황산은입니다. 그럼 은이온과 황산이온인데 이때 누가? 황산이온은 2가 음이온, 은이온은 1가 양이온이니까 은이온이 2개 있어야겠지.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거의 9번부터 해서는 이제 반대로 이름을 쓰는 겁니다. FeCl2 거꾸로 뭐? 염화철이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그 다음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염화철 쓸 때요. 그치? 자, 학교 선생님이 적어주신 거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뒤에 2가 요렇게 붙어요. 2가 붙습니다. 자, 이 염화철 2 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산화번호 배우면 뭐 산화구리 2, 산화구리 1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뒤에 이렇게 1, 2, 3 붙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붙는 경우는 거기 지금 FeCl2인데 여러분 그 음이온들은요 저 이온 가수가 웬만하면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외우고 있는 거 그대로 갑니다. 근데 양이온들은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저기서 봤던 1족, 2족, 13족을 빼고 나머지 그래서 뭐 저 사이에 있는 애들이 누가 있니? 예를 들면 우리가 저기 배우진 않죠. 20번까지 외우는 거에는 없지만 뭐 3족, 4족, 5족, 6족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애들은 이온 가수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때 얘가 1가 음이온이니까 철이 몇 가 양이온 돼야 돼? 2가 양이온 돼야겠지. 얘가 2가 양이온이어서 여기 2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1, 2, 3 붙이는 거는 뭐? 양이온에 이온 가수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모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K2S 황화 칼륨이죠. 자, 그 다음에 HCl. 자, 조심해야 돼. HCl. 자, 염화수소예요. HCl이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얘 물에 들어가면 산 된다 그랬죠? 물에 들어가면 그때는 염산이라고 불러요. 물에 녹았을 때는. 물에 녹았을 때는 염산이라고 하지만 물에 녹기 전에 얘가 액체나 기체 상태로 있을 때는 염화수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aCl2는 염화 칼슘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내 핸드폰에서 삑 소리가 나는 거지 지금. 아, 그래. 저번에 한번 하다가 정말 녹화가 멈춰가지고 촬영한 거를 써먹지도 못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 자, 계속 봅시다. 13번에 자, 질산 나트륨. 그 다음에 자, K2 14번에 탄산 칼륨이죠. 그 다음에 15번에 아이오디나 은이 되고요. 얘도 앙금에서 배우는 놈이죠. 그지? 그 다음에 CuSO4 황산구리가 되겠네요. 그지? 해서 이제 요런 애들 뭐 방법이 없어. 학교 프린트에 나와있기 다 암기하는 수밖에. 알지? 그래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자, 우리 주변에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해서 이제 주변에 이용되는 애들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볼 건데 일단 저쪽 지우고 봅시다. 알지? 필요한 거 있으면 사진 찍거나 필기해 놓으시고요. 지우면 되나? 사진 찍어놓고. 됐나? 다음 얘기는 주변의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염화나트륨. 왜 졸려서? 자, NaCl이에요.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금의 주성분이죠. 이제 요새 소금 사재기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몰라? 무슨 뭐 사다? 후쿠시마를 오염수 내보내서 그래서 이제 몇 년 지나면 소금도 못 먹어. 그냥 김치는 어떻게 나오고? 큰일 났어. 소금을 얻을 수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화학적으로 만들어야 돼. 그지? 염산하고 수나트륨 가지고 하면 물하고 염화나트륨 만들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먹어야지. 하여튼 문제가 많어. 이제 뭐야? 개인 방사능 측정기 이제 마스크 가지고 다니던 것처럼 이제 그거 갖고 다녀야 돼. 방사능 측정기. 내가 혹시나 해가지고 얼마 전에 쿠팡을 들어가 봤거든. 와, 역시 자본주의의 힘이라 벌써 다 팔고 있어. 이제 방류하면 더 비싸집니다. 구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케팅, 공포 마케팅 해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100만 원 정도 못 구합니다. 막 이러면서 뭐 40몇만 원, 뭐 몇만 원짜리도 있긴 하지만 와, 빨라 사람들. 또 봅시다. 자, 염화칼슘 CaCl2. 자, 얘는 좀 받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제설제 때문에 좀 받아야 되는데 우리 그 교과서에 뭐 읽어볼 거리 이렇게 해서 제설제 얘기가 그 웬만한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제설제기가 여기 나와 있는 물질들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 소금에 대해서 문제를 내겠다 이렇게는 문제 잘 안 나오잖아. 그런데 제설제에 대해서 문제를 내겠다 이렇게는 문제 나오는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제설제 얘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좀 있고요. 자, 그 관련돼서 간단히 얘기를 좀 해보면, 자, 제설제는 뭐 하는 건지 알죠? 눈이 내렸을 때 눈 얼지 않게끔 하는 거고,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얘 염화칼슘이 물에 녹으면 그 어는 점이 혹은 녹는 점이죠, 같은 거지. 어는 점이 낮아져요. 이게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0도씨에서 얼던 물이 얘가 녹으면 마이너스 5도씨, 마이너스 10도씨에서 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하 4도에서도 얼지 않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얼지 않도록 하는 건데, 문제는 얘가 이제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을 부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녹이 생기는 걸 촉진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식물 이제 가로수 같은 거 거기에 붙어가지고 식물을 고사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투 배웠죠? 삼투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저물고 아냐, 그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데 얘네가 뿌리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뿌리 바깥쪽에 농도가 커지는 거니까, 그죠? 뿌리 안쪽에 식물체 안쪽에 있는 물이 고농도 쪽으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겠지. 그럼 식물이 말라 죽는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오염이나 이제 식물을 고사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뭐를 이용해요? 이제 보통 나오는 거는 여기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은 그러면 식물을 고사시키지 않냐? 안 하겠어 설마, 그지? 얘도 어차피 들어가면 농도가 커지는 건데. 그나마 얘가 오염을 시키진 않아요. 왜냐면 바닷물에 흔한 게 염화나트륨이니까, 그지? 그런데 이제 쓰지 않는 이유는 비싸서, 염화나트륨 자체가. 이것도 못 풀겠네 이제. 그지? 오염수에 그냥 바닷물로. 오늘은 회를 먹으러 가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봅시다. 그 다음에 자, 이 제설제로 이용이 되고, 또 하나 거기 습기 제거제 있죠? 여기 밑에다 봅시다. 이것도. 이 습기 제거제가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 집에 옷장에 보면은 물 먹는 하마 있잖아. 그게 습기 제거제예요. 이거에 염화칼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는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습기 제거제로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탄산칼슘입니다. 탄산칼슘이고, 자, 얘는 우리가 다른 말로 탄산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탄산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탄산이온을 포함한 물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대표적으로 어디 나오니? 여기 말고 어디서 나오니? 여러분 직권기권에서 물의 순환, 탄소의 순환, 여기 시험 이번에 들어가나? 거기 들어갈 때 그 탄소의 순환 중에, 그지? 탄소가 땅에, 그죠? 직권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니? 물어볼 때 이렇게 존재한다. 석회석, 그지? 그때 이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 자주 나오는 놈이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석회암, 석회석의 주성분이고요. 거기 있는 것처럼 산호초라든지 조개 껍질, 달걀 껍질,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주성분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기 때 가면 산과 염기 배울 텐데 거기서 또 나올 거예요. 여기 얘가 산호의 주성분이다, 조개 껍데기의 주성분이다, 이런 얘기 거기서 또 나옵니다. 알지?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수화나트륨 NaOH죠. 자, 수화나트륨은 거기 있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으로 비누의 주성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머님들이 그런 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폐 식용유 가지고 재활용해서 비누 만드는 그런 거 하잖아. 모르냐? 모르냐? 그래서 식용유 다 쓴 거 가지고 거기다 수나트륨을 집어넣어서 비누를 만드는 거예요. 폐 식용유하고 그 다음에
비누를 그 수산화팀을 가지고 그래서 비누의 주성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산화 마그네슘 얘는 제산제죠. 제산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를 산을 제거하는 제거하는 물질을 제산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뭐 위에 염산 나오지? 염산이 너무 많이 나오면 속이 쓰려요. 그때 요 제산제라는 약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제거하는 그런 약을 우리가 제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탄산수 나트륨 얘 좀 조심하셔야죠.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받을 거는 아까 쓸 때랑 읽을 때 이름이 반대라고 그랬지. 거꾸로 탄산, 수소, 나트륨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베이킹 파우더 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소다라고도 하죠. 요새는 소다란 말 잘 문제에서 잘 나오진 않는데 보통 베이킹 파우더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들아 그 이온 결합 물질들은 이름을 보면 문제 중에 그런 거 나오잖아. 그 뒤에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뭐 에탄올이라든지 아세트산이라든지 이런 거 섞여 있어서 다음 중에서 이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을 골라라, 구분해라 이런 문제들 나올 텐데 그래서 보통 이온 결합 물질들은 이름에 금속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그냥 수소나트륨이야.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냥 수소나트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보면 얘가 금속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금속 들어가 있으면 이온 결합 물질인 거야. 근데 그렇게 이름만 보고 여기 금속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금, 그지? 소금에는 금속 이름이 금이 저거 한 얘기야. 그래서 그죠? 여기 나트륨이라는 말이 이름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 그래요. 베이킹 파우더 그러면 여기에 나트륨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는 대표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은 그 이름에 그 금속 이름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봐주시면 되고요. 조심해서 알아두셔야 될 것들. 자, 그 다음 거 한번 또 넘어가 보시면은 자, 17페이지에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17페이지에 우리 주변에 공유 결합 물질에서 포도당, 에탄올, 설탕, 뷰테인, 아스피린 요런 애들 나오죠. 그지? 자, 그래서 얘네들 좀 볼 건데 일단 이제 거기서 우리가 먼저 볼 거는 일단 포도당은 다 알잖아. 화학식도 다 알죠? 이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포도당은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예요. 설탕 연결해서 볼까요? 설탕은 어떻게 되니? 포도당 2개가 결합을 해서 설탕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탄소 12개, 수소 24개, 산소 12개가 돼야 되는데 이때 자 여러분 그 아미노산 배웠죠?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잖아.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걸 하면서 그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그냥 결합하는 거 아니죠? 뭐 하나 빠져나가잖아. 물이 하나 빠져나가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을 하면서 여기에서 물이 하나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줄어들어야 돼? 수소가 2개 줄어들고요. 산소가 하나 줄어들어야 돼. 그러면 그게 설탕이에요. 이제 설탕이 자동으로 외워지겠지 그러면. 이해됐어요? 2배 해서 물 하나 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설탕인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에탄올, 뷰테인 요런 애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 애들은 대표적인 탄소화합물들인데 자, 이 탄소화합물들은 이름 짓는 방법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름을 짓는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탄소 개수하고 그 다음에 결합 방법에 따라서 이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 개수가 자, 1개 있으면 이름 앞에 메티긋을 붙여요. 2개 있으면 에티긋, 3개 있으면 프로피읍, 4개 있으면 뷰티긋, 5개 있으면 펜티긋 뭐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 다음에 자 얘가 결합하는 방법이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으면 그치? 이름에 인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중 결합이 있으면 인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3중 결합이 있으면
n을 붙여요. 그래서 자, 에테인, 에텐, 에타인, 간만에 하니까 헷갈리는군. 이렇게 가야지.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럼 탄소 한 개가 있는데 다 단일 결합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CH4, 그죠? 탄소 하나에 나머지가 다 수소로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지? 그럼 얘 이름이 어떻게 짓는 거니? 메티그에다가 뭐 붙여? 에인 붙여서 메테인 이렇게 짓는 거야. 그 다음에 탄소 두 개를 단일 결합으로만 했어. 그러면 에티그에다가 에인 붙여서 에테인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거기 이중 결합이 있어. 그러면 에티그에다가 N 붙여서 에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탄소 3개가 있는데 삼중결합이 들어가 있어. 그럼 프로피읍에다가 아인 붙여서 프로파일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는 겁니다. 이름 어떤 식으로 붙이는지 알겠지? 그죠? 그러면 자, 거기에 뷰테인 한번 보세요. 뷰테인은 어떻게 되겠어? 뷰티그에다가 그죠? 뭐 붙인 거야? 에인 붙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탄소 4개가 뭐로?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우리가 다 볼 건 아니고, 그치?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얘네들은 지금 다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공유결합 물질인지 아닌지만 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그래서 이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다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거기 에탄올 봐봐. 에탄올은 뭐겠니? 에탄올. 에티그에다가 안올 붙인 거야.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뷰탄올. 그 안올 붙이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가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걸 알겠지. 이해됐어요? 탄소 2개가 들어가 있는 공유결합 물질인 겁니다. 그럼 구분해낼 수 있겠어? 이름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앞에 메티근, 에티근, 프로피온 여기까지 안 하고 뷰티근까지만 알면 될 거예요. 우리가 부탄가스 할 때 그 뷰티근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요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 애들은 다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그 관용어라고 해서 이름 짓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세트산 같은 애들. 그죠? CH3, COOH. 그죠? 이런 애들은 공유결합 물질인데 물에 들어가면 얘도 이온이 됩니다. 뜯어져서 이온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전류가 흐를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얘는 지금 이걸로는 잘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H2O인데 그죠? 이걸 산화수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냥 물이라고 하지. 그죠? 이런 것처럼 그냥 관용적으로 부르는 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몇 가지를 좀 알아두셔야 되고 거기에 대표적인 맨 오른쪽에 있는 아스피린이에요. 그래서 아스피린도 원래 얘 이름은 아스피린이 아니야. 그치? 나중에 우리 이거 가는 사람들은 화학 원에서 배우겠지만 아세틸살리실산이라는 원래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치? 아세틸 얘랑 이름 짓는 게 좀 비슷하죠. 다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원래 이건데 그치? 그냥 우리가 관용적으로 그냥 아스피린이라고 많이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좀 특이한 애들은 외워야 돼. 그냥 방법이 없어. 알지? 이름 짓는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사실 이름 짓는 방법 요것만 가지고도 1시간 2시간 수업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다 배울 수는 없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만 몇 가지 보자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단 암기해야 될 내용들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거, 자, 여러분들 어디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요거 지웁시다. 됐나요?
그래서 1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화학결합 모형 그리는 게 있죠. 뭐 연습하는 게 있고 그리고 완자에도 연습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알죠?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보면 자, 그 수소 있는데 그죠? 수소 H2죠. 본에서 항상씩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플로르와 리튬이 있습니다. LiF가 되겠지. 그럼 리튬 이온 그려주고요. 전자 두 개 있겠죠. 그때 이온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대괄호 써서 이렇게 플러스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로리나 이온은 자 전자 두 개, 여기 전자 8개가 들어가서 얘도 대괄호 써서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해줘야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 그래서 특히 이온 같은 경우는 대괄호 써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해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밑에 산화 리튬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자 얘는 1가 양이온이고 얘는 2가 음이온이고요. 그럼 리튬이온 두 개와 산화이온 하나인데 누가 가운데 들어가야겠니? 산화이온이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산화이온이 가서 2가 음이온이고 리튬이온을 자 여기다 리튬이온 두 개를 연달아 그리는 게 아니죠. 양쪽으로 하나씩. 양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특히 이온 결합은 얘들아 인력에 의해서 전기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거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여기 아니고 여기 있다면 뿔끼리 결합이 되겠니? 뿔마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요 순서로 그죠? 만약에 반대로 뭐가 있겠어? 아까 뭐 염화칼슘이다. 그럼 이번엔 누가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칼슘 이온이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양쪽에 염화 이온을 그려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플러스 양이온 음이온이 교차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해서 그려줘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나머지 뭐 물이라든지 이산화탄소 이거 뒤에 아까 16페이지인가요? 보니까 분자 구조 얘기가 간단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자 배치까지는 아니구나. 그래서 그림 나오는 것까지 같이 그리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추가해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거는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15페이지. 자, 그 내용까지만 하고 일단 화학을 정리합시다. 그리고 아까 잠깐 배위결합 얘기인데 그거는 그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거기 지지난주 월요일날 찍은 거 거기서 배위결합 해놓은 거 있고 관련돼서 문제 풀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그 보면은 댓글에 선생님이 그 파일도 올려놨어. 그때 썼던 문제 파일. 그러니까 그것도 다운받아서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볼게요. 여기 그 15페이지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건 뭐냐면은 자 일단은 그 중간에 그 동글뱅이 3번에 보시면요. 동글뱅이 3번에 보시면 물의 이온결합 물질은요. 물에 대부분 잘 녹아요. 근데 예외로 염화은이나 탄산칼슘 같은 앙금 나와 있네. 이 얘기 잘 안 하거든. 그지? 알아주세요. 이온결합 물질이 대체로 물에 잘 녹지만 다 잘 녹는 건 아니야. 잘 안 녹는 거의 대표적인 게 앙금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그 화학식 물질 이름들 봤던 것 중에 앙금 아이오딘이나 납이라든지 그죠? 염화은이라든지 앙금들 몇 가지 있었지. 학교에서 그 얘기를 또 굳이 앙금 얘기를 거기 한 걸 보면 앙금 가지고 뭐 함정을 파서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앙금 몇 가지 좀 알아둡시다. 알았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단단하지만 외부 충격에 의해 쉽게 부서진다. 이온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를 띤 이온들이 만나게 되어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얘기만 하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힘을 가했을 때 외력을 가했을 때 금속 결합 물질하고 이온 결합 물질의 차이가 뭐냐면 자 금속 결합 물질은 양이온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자유전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 배열이 만약에 이렇게 변했다고 합시다. 얘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에는 원래 전자들이 있었는데 요 사이에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때 요 사이에 얘나 얘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해 와서
결합을 유지시켜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이런 모양이었던 금속 덩어리가 이런 모양으로 변하는 거야. 그 모양이 변한다는 거지, 잘. 그지? 그래서 이 양이온의 배열이 변하더라도 누가 이동이 가능하니까 자유전자의 이동이 가능하니까 결합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합을 유지시켜줄 수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자유전자에 의해서. 자유전자가 이동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금속은 모양이 잘 변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온 결합은 자, 양이온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거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 그죠? 맞불로 가야 된다고. 자, 뿔마 가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와야겠지? 그래서 풀마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이 상태에서 인력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고체일 때. 근데 여기에 외력, 힘을 가했을 때 요 위에 층이 밀릴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밑에 층은 가만히 있는데 요 위에 층이 옆으로 이렇게 밀릴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떻게 됐어? 아까는 뿔마 맞불이었는데 이제 뿔마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 반발력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여기 벌어지겠죠. 그래서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 변화가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얘처럼 이동하는 놈이 없으니까. 이동할 수가 없어서 배열을 얘네 스스로 그죠? 바로잡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깨져나가는 겁니다. 해서 외력을 가하면 뭐가? 이온의 배열이 변화하면서 뭐가? 반발력이 뭐한다? 급격하게 증가한다. 급증한다. 그래서 깨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이유나 이런 것까지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까지 같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일단은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지우가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